안녕하세요, 설정DJ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기초 3D에 대한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명령어는요, 객체를 잘라주는 자르는 명령어입니다. 슬라이스라는 명령어인데요, 이 명령어를 알고 있다면요,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우선은요, 슬라이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각형을 그리고 이 객체를 이렇게 돌출을 했습니다. 만약에요, 예를 들어 이 객체가 두부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두부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 방향으로 자르고 싶을 때,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러면은 개별의 객체로, 두 개의 객체로 이렇게 잘라지는 겁니다. 또는요, 실제로 두부는 그렇진 않겠지만은 자르고 나서 필요 없는 부분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원하지 않는 면은요, 자르는 기준으로 원하지 않는 부분은 없애버리고 내가 원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만 남기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르는 방향이 항상 이렇진 않겠죠. 다른 방향으로도 자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꼭 객체를 하나씩만 자르지는 않습니다. 두 개 이상도 가능하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그리고요, 꼭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만 자르는 건 아닙니다. 측면에서요,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잘라지죠? 자, 지금은요, 제가 이 슬라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몇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요, 또는 꼭 이렇게 반듯한 사각형으로만 잘라지는 건 아니겠죠.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도 자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슬라이스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명령어를 이용함으로써 돌출된 객체의 솔리드 객체에 원하지 않는 부분을 빠르게 자를 수가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르면서 없앨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알고 있다 그러면 굳이 다른 객체를 만들어서 없애기 위한 서브트랙트 명령어 있죠. 빼기 위한 명령어 있죠. 그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스 명령어를 알고 있다면,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면요, 알고 있다면은 굳이 폴리선 또는 하나 연결된 면을 만들어서 돌출 후에 그 돌출된 솔리드 객체를요, 빼버리지 않고, 그쵸? 서브트랙트 명령어로 뺄 필요 없이 이 슬라이스 명령어만으로도 이런 형태에서 일부분만, 그쵸?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요, 이 슬라이스 명령어를 배워볼 텐데, 좀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옵션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이 많은 옵션들 중에서 대부분 다 자주 사용하는 그런 옵션들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주 사용하는 옵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요. 하지만 좀 이제 처음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요, 옵션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 시간이 조금 길어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객체들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요, 2D 화면으로 돌아왔죠. 자, 슬라이스라는 명령어는요, 자, 이렇습니다. 단축키는 SL이고요. 그래서 SL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좀 전에 솔리드 객체를 하나 선택하는 거죠. 자르려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요, 두 지점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요, 슬라이스 명령의 가장 기본적인 옵션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객체를 선택 후에요, 두 지점을 선택하는데 이 두 지점이요, XY 좌표평면의 기준에서 선택을 두 지점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이 객체가 잘라진다면 두 개가 남겠죠. 반으로 자르기 때문에, 또는 다른 형태로 자르기 때문에 두 객체가 남지만, 이 두 객체 중에서요,
남기고 싶은 객체를 선택하면요, 남기고 싶은 객체만 남고 나머지 객체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요, 이 첫 번째 기본적인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화면에서요, REC 입력하고 엔터 클릭,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골뱅이 입력하고요, 100, 10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요, 객체를요,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원 그리기 명령어로요, 오른쪽에 원을 하나 그려서요, 자, 지름이 반지름이 50인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객체들은 평면도에서 바로 쓸 거기 때문에요, 선택을 해서 복사를,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선은요, 남동 방향에 대한 시점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왼쪽에 대한 이 객체를요, 익스트루드 명령어 EXT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위쪽으로 70mm만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우선은요, 첫 번째 기능들을, 이 기본적인 기능을요,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SL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하고요. 자, 자르려는 기준, 자르기 하려는 기준이라고 했죠. 기준을 두 지점을 클릭을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XY 평면에 준하게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냐, 지금 좌표 평면이요, 자, 이렇습니다. XY가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면과 위쪽의 면과요, 이 위쪽의 면과 아래쪽에 이 면에 준해서 선택을 하는데요, 좌표축에 XY 좌표축에 이렇게 준해서 평행하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은요, 자르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방향으로요, 한번 잘라 볼게요. 자,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요, 어떻게 될까요? 선택을 한다면 XY의 평면에 준하게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지점,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지점과, 또는요, 이 부분과 대각선 아래쪽에 이 부분인 거죠. 또는요, 아래쪽 두 부분, 두 군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아래쪽 보이는 면과 위쪽에 대한 보이는 면을 이렇게 대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지점을 클릭하게 되죠. 이런 방향으로 두 지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두 지점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요, 가상에 대한 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생기면서 무한대에 대한 선이 이렇게 생기면서요, 생기면서 위쪽으로 Z축 방향으로요, 이런 자르기 위한 평면이 가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 방향으로 이제 잘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잘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위쪽에 두 지점을 한번 클릭할까요? 자, 클릭하고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위쪽을 먼저 클릭하든 아래쪽을 먼저 클릭을 하든 상관없는 거죠. 클릭을 하니까 아래쪽을 보면요, 두 번째 점을 지정하랍니다. 그래서 위쪽을 클릭하고요, 이렇게 잘리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객체가 나눠지면서 잘리겠죠. 자, 이렇게 잘리겠죠. 자, 이렇게 잘립니다. 그래서요, 위쪽과 아래쪽에 대한 객체 중에서 남겨야 되는 객체를 선택을 하면요, 그 객체만 남기고요, 나머지 객체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명령창을 보시면은 원하는 면 위에 점을 지정하라죠. 자, 이 부분이 남기려는 객체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자, 왼쪽에 대한 이 객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클릭. 그러니까 좀 전에 선택했던 첫 번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을 이어서 가상의 선에서, 그쵸, Z축 방향으로, 이렇게 Z축 방향으로요, 그쵸, 이런 방향으로 가상의 면이 생기면서 이제 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잘라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택을 할 때요, 선택을 하더라도 XY 평면의 기준에서 이제 Z축으로 이런 가상의 면이, 평면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과 이 부분, 또는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군데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는 이 부분과 이 부분, 또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선택함으로써 이렇게 평면으로
지금 이 방향으로 잘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컨트롤 Z를 하고요, 좀 뒤로 돌리겠습니다. 하지만요, 자, XY 평면으로 기준해서 자른다면, 선택을 한다면 잘려지지만은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잘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떤 부분이냐, 지금은요, 좌표 평면이 지금 XZ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면은, 자, 이 면인 거죠. 그렇죠? 이 면입니다. 이 면인 거죠. 또는 배면도, 보이지 않는 면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면에, 이 둘 중의 면에서요, 자, 이 수직하게 이렇게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대각이라든지요, 자, 이런 대각으로 선택을 하더라도요, 잘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Z축 방향으로 이 객체를 자르기 위한 평행선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S1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우선은요,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중간 지점,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아무렇게나 한번 클릭하고요. 아래쪽을 또 클릭해 볼게요. 중간 지점을 클릭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쵸? 이렇게 잘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렇게 잘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잘리지가 않습니다. 아래쪽에 메뉴창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클릭을 해도요, 평면 위에 두 번째 지점을 지정하라 하죠. 계속 클릭을 해 보십시오. 클릭을 해도요, 두 번째 지정이 안 된다는 거죠. 지점이. 왜냐하면 명령창을 보면요, 두 번째 점은요, 반드시 구별되는 XY 좌표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택했던 두 번째 지점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르기 위해서는, 좀 전처럼 자르기 위해서는요, 반대편 또는 구석이라든지 위쪽 구석을, 위쪽에 대한 중간 지점, 자, 이런 부분을 클릭을 해서요, 남겨야 되는 방향으로 객체를 선택하는, 그러면은 이렇게 잘려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선택을 이제 XY 평면에 준하게끔만 선택을 하면은 Z축 방향으로 이런 무한대의 칼날이 지나간다는 거죠. 자, 그런 원리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자, 이 아래쪽 좀 전에 선택하기 위한 XZ 평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고 싶을 때는요, 굳이 하진 않겠지만은, 그쵸? 할 필요는 없죠. 위쪽에 XY 평면을 이용해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자르면 되지만은, 자, 이 면을, 자, 이 부분을 수직하게 선택해서 자르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좌표 평면, 이 XYZ에 대한 좌표 평면을 정면도로 사용했던 평면 있죠. UCS 명령으로요, 한번 세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선택을 하더라도 가능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UCS 입력하고 엔터 클릭, X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하니까 이제 XY 평면이요, 자, 이 면으로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자, 이 면으로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반대로요, 위쪽 면과 아래쪽 면을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우선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SL 입력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자, 이 기준으로 수직하게 선택하고요. 자, 이 기준으로 남겨야 된다면 지금은 이제 잘리더라도 이렇게 잘리겠죠. 사각형으로 잘립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중에서요, 이번에는 제가 오른쪽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그러니까요, 좌표 평면이 XY 평면으로 이렇게 수정을 한 후에 선택을 하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당연히 지금 또 이 평면은 되지 않겠죠. Z, YZ 평면도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XY 평면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부분을 수직하게 또는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도, 또는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잘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XY 평면에 준하게끔 선택을 한다는 거죠. UCS 입력하고 엔터 클릭해서요. 자, 기본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기능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할 때는요,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죠. 꼭 직교 모드로 정확하게 아래 위쪽으로 좌우로, 그쵸? 수직하게만, 수평하게만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SL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좌표 평면이 일단은요, XY 평면이 바닥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가요, 이렇게 대각선인 부분도 가능합니다. 또는요, 자, 이쪽도 가능하겠죠. 이 부분을 선택했다면요, 자,
이 면이 아닌, 그쵸? 이 면이 아닌 XY 평면 방향으로 자, 이 대각선 또는 이 부분도 선택이 가능한 거죠. 또는 자, 이 부분도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또는 자, 이 중간 점들도 가능하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선은요, 자, 이 대각선의 지점인 이 부분에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하니까 자, 가상의 선이 생겼죠. 예를 들어 이 지점과 이 지점을 클릭했기 때문에 이런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한대의 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잘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는 부분이 자, 이 부분만 남겠죠. 양쪽으로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둘 중에 남아야 되는 부분, 자,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클릭. 자, 어떻습니까? 자, 이런 기능입니다. 하지만 자, 이 기능 중에서요, 마지막 부분에 객체를 선택하지 않고요, 엔터 클릭만 하게 되면요, 양쪽 면을 남겨두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닌 양쪽 물체를요, 다 남겨두는 겁니다. 컨트롤 Z 해볼게요. 컨트롤 Z. 자, 컨트롤 Z를 해서요, 일단 XY 평면을요, 바닥인 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자, 일단은 쉐이드 모드를 해보고요, 한번 해볼게요. SL 입력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선택하고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할게요. 아래쪽에도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했다면, 자, 이 부분을 선택해도 상관없죠. 또는 이 부분을 선택했다면요, 자, 이 부분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자, 이렇게도 잘려지는 거죠. 이렇게도 잘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선택을 하셔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자, 이 부분가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할게요. 그런 다음 엔터 클릭만 하면요, 어떻습니까? 기준으로, 그죠? 첫 번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을 잇는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쪽에 있는 객체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양쪽에 대한 객체를 남긴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좀 전에 했다면은, 자, 슬라이스 명령에서요, 자, 클릭. 이번엔 이쪽으로 해볼까요? 이쪽으로. 위쪽과 아래쪽을 클릭해도 상관없죠. 클릭하고요. 명령창을 보면은 다 이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두 지점을 클릭을 했죠. 그러면은 오른쪽 끝에 보시면요, 각도 열고 양쪽 가로 B라고 되어 있죠. 보스라는 부분입니다. 양쪽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겨야 되는 객체를 선택하지 않고 엔터만 클릭하시면요, 양쪽 객체가 이렇게 남아진다는 거죠. 남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잘려진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기능입니다. 이 슬라이스에 대한 명령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용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자, 평면형 객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자, 우선은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쉐이드 모드를 끄고요, 자,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꾼 후에, 자, 이 객체를요, 다시 돌출을 할게요. 70mm만큼 돌출을 할게요. 그리고 그런 다음요, 자, 이 객체가 지금 어떻죠? 평면이, 자, 이 평면이요, XY 평면이 지금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원 그리기 명령으로요, 원을 하나 아무렇게나 그리고 이 원을요, 모브 명령으로요, 자, 이 객체를 선택하십시오. M을 입력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중심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선에 중간 지점으로 옮기는 거죠. 자, 옮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돌려보면요, Shift 누르고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돌려보면, 자, 중간 지점으로 이렇게 XY 평면에 준하게끔 그려져 있죠. 방향이, 원의 방향이,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이 객체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요, 이 객체를 이용하는 그런 자르기 방식인 거죠. 자, SL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요,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후에 옵션 중에 평면형 객체라는 단축키는 O입니다. 자, 이 O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요, 좀 전에 그렸던 이 원을 선택하고요, 그런 다음 엔터를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엔터를 클릭한다면 양쪽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자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SL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하고요, 옵션 중에서
평면형 객체라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는 O죠. 자, O를 입력하는 거죠. 그런 다음 이 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아래쪽을 보면은 명령창을 보면요, 또 원하는 면을 선택하랍니다. 원하는 면에서 한 지점을 지정하라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 어떤 기준으로 잘리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선택을 하는 게 아닌, 자, 엔터만 클릭하겠습니다.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원과 이렇게 좌표 XY 평면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자른다는 겁니다. 선택을 해보면요, 이렇게 개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쉐이드 모드를 하고요,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원에 대한 이런 평면형 객체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요, 이렇게 잘린다는 거죠. 원으로도 가능하고요, 또는 폴리선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도 가능한 거죠. 이런 면의 평면형 객체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선은요, 남동 방향을 한 번 더 클릭을 했어요. 자, 다시 바른 자세로 왔습니다. 여기서요, 지금은 XY 평면이요, 자, 바닥면에 누워 있기 때문에 형태가 지금 XY 평면과 동일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요, 우선은 정면도를 붙여넣듯이, 그렇죠? 정면도를 붙여넣듯이 좌표를 바꾸겠습니다. UCS 입력하고 엔터 클릭, X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엔터 클릭 하니까 이제 좌표 평면이 XY가 세워졌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 면에 준하게끔 그려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요, 원그리기 명령으로, 그럼 사각형 그리기로 할까요? 자, REC 입력하고 엔터 클릭, 아무런 기준점 클릭이에요. 조그맣게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각형은 XY 평면에 준해서 평행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이 객체를요, 자, move 명령으로요,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아무렇게나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 선에, 이 선 또는 자, 위쪽 또는 자, 이런 면에 중간 지점 또는 그렇죠, 아무런 지점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요, 옮기기 위해서는요, 지금 오스넷 기능이 끝점과 중간점과 끝점밖에 활성화되지 않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스넷 기능을, 다른 기능을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Shift 누르고 마우스 클릭. 그러면은 오스넷 기능들이요, 보이는데 여기서요, 근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 열고 R, 단축키는 R입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에 키보드에 R을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마우스를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오스넷 기능의 근처점에 대한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근처점만 활성화됩니다. 다른 기능들은요, 잠깐 이제 사라지는 거죠. 끝점과 중간점과 끝점들은 이렇게 사라지고요. 자, 이렇게 근처점만 일회성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에서, 자, 이 선들, 자, 이런 방향으로요, 이 선들에 준해서요, 보이지 않지만은, 자, 이런 선들에 준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렇게나 한번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근처점으로 이런 오스넷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근처에, 그쵸? 내가 또는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위치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리면은 또 어떻습니까? 평면이 이렇기 때문에 예상을 해본다면 이렇게 잘리겠죠. 자, 이 평면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잘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선 S1 입력 엔터 클릭, 객체를 선택하는데 하나만 선택할까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떨어져 있는 객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떨어져 있는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그리고 O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기준이 되는, 자르려는 기준이 되는 평면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엔터 클릭할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객체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리지 않지만 선택했던 객체는요, 이렇게 이 기준으로 잘린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린다는 거죠. 자, 이런 기능입니다. 평면만 있다면 이 평면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자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하나의 옵션입니다. 자, 우선은요, 자, 이 객체들을 좀 지울게요. 지우고요, 자, UCS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요, 플랭 명령으로요, 2D로 돌아가겠습니다. 좀 객체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자, 다음 옵션은요, 자, 다음 옵션은 표면, 서페이스라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 서페이스 표면을 이용해서요,
객체를 자르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래서 방식은요, 자, 똑같겠죠. 처음은 SL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요. 자르려는 객체를 선택하고, 그런 후에요. 기준이 되는 표면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표면이 있다면은 그 표면을 클릭 후에 표면이라는 서페이스라는요 옵션이 있는데 단축키는 S입니다. 그래서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요. 이 자르기를 할 기준이 되는 표면을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남아 있어야 되는 객체를 선택하든지 또는 엔터 클릭을 하면요 양쪽이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요, 자, 어떻게 할까요? RS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요. 자,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골뱅이 입력하고요 150, 150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폴리선으로요 PL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에서요, 자, 아무렇게나 클릭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 보십시오. 내부점에서요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십시오. 벗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자, 우선은요, 자, 남동 방향으로 지점을 옮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우선은 쉐이드 모드가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쉐이드 모드를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고요. 자, EXT 입력하고 엔터 클릭. 우선은 사각형을요 아무렇게나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객체도요 지금 평면에 대해서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익스트루드 명령을 하더라도 면으로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면으로 이렇게 돌출이 된다는 거죠. 또는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짧아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높게 하셔도 되고요,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쉐이드 모드를 해보면요, 자, 이런 거죠. 면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용하는 옵션은요, 자, 이 면을 이용해서 자르는 거죠. 기준이 되는 면을. SL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자, 옵션 중에요 S 표면이 있습니다. 자, 이쪽 단축키는 S입니다. 그래서요, 자,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자르기 위한 기준이 되는 표면을 선택하는 거죠. 자, 이 표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엔터 클릭만 하시면은 양쪽이 남겠죠. 이 기준으로. 또는 원하는 방향으로 남겨야 되는 객체를 선택하면요, 그 객체만 남게 되는 거죠. 클릭. 저는 위쪽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면에 대한 기준으로 이렇게 잘려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옵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만, 이런 면만 좀 기준만 되는 부분이 있더라면 이렇게 한 번에 잘려버린다는 거죠. 또 하지만 이렇게 좀 꼬여있는 형태들이 좀 이상한 형태로 이런 면이 있다면은, 자, 이런 면을 하나 그려서 자른다면 좀 편하겠죠. 자, 이런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은 이제 평면에,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자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SL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요,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옵션 중에서 XY 또는 YZ 또는 ZX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옵션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Y를 입력하고 선택을 했다 그러면요, XY 평면 방향으로 기준점을 하나 잡아주는데요, 그러면은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XY 평면으로 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야 되는 객체를 선택하든지 또는 엔터 클릭을 하면요, 두 가지에 대한 형태가 남아 있겠죠. 자, 우선은요, 자, 이 객체를 하나 지우겠습니다. 제가. 자, 이 객체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헷갈리시려나? 어떻게 할까요? 자, 이 객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렇습니다. 형태가. 자, 이렇기 때문에, 자, 우선은 SL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고요. 자, 객체를 선택합니다. 엔터 클릭. 그리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옵션 중에서요 세 가지가 있죠. 자, XY, YZ, ZX. 단축키는 각각 이렇습니다. 동일하죠. XY는 단축키가 XY고요, YZ는 YZ입니다. 그리고 ZX는요 단축키가 ZX인 거죠. 그래서요, 예를 들어 XY 평면이 지금 어떻죠? 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향으로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선택한다면, 예를 들어서 XY 평면을 선택한다면요, XY 평면 기준으로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XY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선택을 한다면요, XY로 이렇게 평면으로 자르기 때문에 XY가 아닌 Z축에 대한 높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높이에 있죠. 자, 이런 선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한 곳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요 아무렇게나 중간점을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요 엔터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택했던 기준으로요 XY 평면으로 잘려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XZ는 어떻게 할까요? SL 입력 엔터 클릭, 객체 두 개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ZX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ZX는 좌평면이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잘리는 면이 자 이렇게 잘려 나가겠죠. 이렇게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면요. 선택을 한다면 자 이런 선들의 위쪽에 대한 선들에 준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또는 아래쪽에 이런 선들, 그렇죠? 또는 아래 객체에 대한 이런 선들과 동일하겠죠. 위치는 자 이런 XY 평면에 준해서 선택을 하면요 자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렇게나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클릭. 그리고요 엔터 클릭 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좀 전에 선택했던 이 지점으로요, 그렇죠? ZX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이요 XYZ 좌표 평면을 움직이지 않고요 이렇게 좌표에 대한 이런 옵션을 이용해서 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YZ를 한번 해볼까요? YZ 평면은요 이렇습니다. 그렇죠? YZ는요 자 이런 방향이죠. 이런 방향으로 싹 잘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한다면요 자 이런 위쪽에 또한 이런 선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선택을 한다면은 자를 수가 있겠네요. 그 위에도 동일하겠죠. 이런 아래쪽이든 이런 부분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SL 입력 엔터 클릭, 객체를 전체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YZ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저는요 이 부분에 한번 중앙 지점에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 클릭. 그러니까 자 이 중앙 지점을 기준으로 잘려 버리는 거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옵션인 거죠. 자 이것이 이제 XY에 또는 YZ 또는 ZX에 대한 좌표를 입력해서 자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3점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세 지점을 클릭해서요 그 세 지점에 대한 기준에서 평면이 만들어지면은 그쵸? 그 평면을 기준으로 자르는 그런 옵션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요 자 객체들을 지우고요 UCS 입력하고 엔터 클릭 PLAN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쉐이드 모드를요 끄겠습니다. 자 다시요 RS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요 골백 입력하고요 100,100을 입력하고 100에 100인 사각형을 그릴게요.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부분도 자 SL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요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옵션 중에 3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는 3입니다. 그래서 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요 자르려는 기준이 되는 3점을 선택 후에 남아야 되는 객체를 선택하시면은 잘려지는 거죠. 또는 엔터만 클릭하시면요 양쪽에 대한 객체가 남아 있는 거죠. 자 우선은요 남동 방향으로 자 옮기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두 객체를 한번 돌출을 하겠습니다. EXT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위쪽으로 70mm만큼만 돌출할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 SL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고요 객체를 선택합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옵션 중에서요 3점이 있습니다. 자 있죠. 단축키는 3입니다. 가로 열고 3이 있죠. 그래서요 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면요 자 3점을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우선은요 자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3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세 점을 잇는 평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에 대한 기준으로 잘린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선은 엔터 클릭을 해볼게요.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쉐이드 모드를 해보고요. 자 돌려보니까 자, 이 객체가 이렇게 잘린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특이하게 자를 수 있는 부분 있죠. 지금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죠. 특이하게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스 명령어를 이용한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이 3점에 대한 옵션입니다. 원에 대한 형태도 이렇게, 원기둥에 대한 형태도 이렇게 자를 수 있겠죠. S1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하고요. 그리고 4분점을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4분점과 이 부분 4분점, 그리고 아래쪽에 대한 4분점을 이제 클릭을 하고요. 한번 잘라 볼게요. 그래서 자, 위쪽에 대한 4분점 클릭하고요. 자, 이렇게 4분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대한 원에 대한 4분점 클릭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S1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숫자 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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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에 클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했던 기준으로, 그렇죠? 편하게 또 잘라줄 수가 있는 거죠. 슬라이스 명령의 이 3점이라는 옵션을 이용함으로써 좀 이런 형태들도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 이 슬라이스라는 객체를 자르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번 시간에요, 이 슬라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스라는 명령어를 잘만 사용한다면, 그렇죠? 잘만 사용한다면 서브트랙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스라는 명령어만 잘만 사용한다면요, 다른 객체들을 돌출을 해서 빼는 그런 작업이 없이 이 슬라이스 명령어만 이용해서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간단하겠죠. 좀 이런 부분들이 간소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요, 이 슬라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과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